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선 음식을 줄여야 한다,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조용히 식사 속에 숨어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잡아주고 천을 유지하고 넘어질 때 뼈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살이 찔까봐, 위에 부담이 갈까봐라며 단백질과 중요한 영양소를 자꾸 줄이십니다. 이 순간 근육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세 이후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잘못된 식사 습관 하나만으로 이 속도가 2배, 3배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를 피하거나 아침을 건너뛰거나 단백질 없이 채소만 먹는 식단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수촌 어르신들 중 일부는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고,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입니다. 덕분에 8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을 대충 국 한 그릇 혹은 김치와 밥만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근육의 나이를 가르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고령자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의견과 콩이나 식물성 위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백질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식사를 소홀히 하면 근육은 결코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약속은 단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근육을 갉아먹는 3가지 위험 습관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작은 참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알면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에 일사바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근육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고기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만 되지 않나요? 젊었을 때처럼 단백질이 꼭 필요할까요? 이 질문 속에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30대 때는 근육으로 금방 전환되지만 70대 이후에는 절반도 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는 적당히가 아니라 조금 더 충분히 탈수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하루 체중 1kg당 1.5mg, 전비 2개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인 분이라면 최소 하루 60g 이상, 경우에 따라 70g 가까이 드셔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고기와 생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부, 콩, 달걀, 심지어는 우유 한 잔에도 의미 있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우유와 달걀을 챙겨 먹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년 후 근력 테스트에서 현저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정상적인 신장을 가진 노인이라면 단백질을 더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며 장수와도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넘어지고 골절이 생겨 평생 누워 지내는 것과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서 근육을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살아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닭 가슴살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가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허벅지를 지탱해 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노후의 독립생활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두부 반모, 달걀 하나, 우유 한 컵만 더해도 차이가 납니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더 유리합니다. 삶채소와 곁들이세요.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으니 섬유질이 함께해야 흡수가 원활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무심함이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단백질은 젊음의 약입니다. 고가의 보충제가 아니라 바로 밥상 위의 작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약이지요. 그리고 이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더 힘차게,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기억력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식사가 왜 근육의 첫 연료인지, 아침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근육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굶어도 괜찮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위장이 편하고 체중 조절에도 좋다는 말.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 이후 아침을 대충 넘기는 습관은 근육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모하며 세포를 유지합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이미 작은 단백질 결핍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깎아서라도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침을 굶는다는 것은 내 근육을 태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했고, 다른 그룹은 아침을 거의 거르다시피 했습니다. 6개월 후 아침을 걸은 그룹은 허벅지 근육량이 현저히 줄었고 계단 오르기 속도도 20%나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끼니 하나를 빼먹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침을 중요하게 챙깁니다. 생선구이, 된장국, 두부, 달걀찜 같은 단백질 음식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80세, 9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가 근육의 첫 연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육 합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0년 젊어지려는 실험적 방법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아침부터 근육을 지키시겠습니까? 아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일밤새 굶은 근육에 첫 단백질을 공급하는 순간, 이 혈당을 안정시켜 기운 빠짐을 막아주는 순간, 삶 뇌에도 에너지를 보내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리는 순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에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하루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근육은 그 변화를 크게 받아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침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데요. 그럴 때는 양을 조금 줄이되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밥 한 공기를 줄이더라도 두부 반모, 달걀 한 개, 우유 한 잔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근육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근육을 태우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침은 하루를 여는 문이자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메뉴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달걀을 삶아 두거나 두부를 냉장고에 챙겨두는 작은 준비가 내일 근육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는 습관은 근육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단백질과 함께 챙기면 근육은 다시 젊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의 또 다른 숨은 비밀, 바로 수분과 근육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물은 근육 그 자체의 재료이자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엔진 오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그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은 수분이라는 배에 실려야만 근육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근육량 감소와 수분 섭취량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물을 1리터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은 2년 동안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든 반면 1.5디 2리터 정도 섭취한 그룹은 근육 유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 의외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마시니까 괜찮다. 국물이 있으니 물은 덜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국물은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탈수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커피, 녹차, 심지어는 보리차조차도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을 더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 자체를 일정하게 마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주장과 갈증이 날 때만 마셔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러나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수분을 챙기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미 몸이 말라가는데도 스스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르신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물을 몇 잔이나 드셨습니까? 아마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근육은 그 적은 양에 물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육 속 수분은 단순히 체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의 탄성을 유지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듭니다.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운동 후 생기는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씻어줍니다. 전해질 균형을 지킵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올바르게 작동해 근육 경련을 막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가벼운 탈수 상태만 되어도 근육 기능이 15% 즉시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조금 덜 마셨을 뿐인데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일이 많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조금 줄이는 것. 이렇게 리듬을 조절하면 밤잠도 지키고 근육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식사와 함께 소량씩 나누어 마시기. 오후 활동 전후에 보너스 1컵. 이렇게 하면 하루 68잔, 즉 1.5리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근육이 메마른 땅일지, 촉촉한 숲일지는 내가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단백질과 수분, 근육을 살리는 2가지 필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식사 이후의 작은 습관, 즉 먹은 뒤 어떻게 하느냐가 근육 합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난 뒤 여러분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나면 곧장 TV 앞에 앉거나 소파에 기대어 몸을 쉬게 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식사 후에는 졸음이 오고 몸이 무거워지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근육을 살릴 수도 반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30분이 근육 합성의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며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흘러들어가고 근육은 이때 재료를 흡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아미노산은 근육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는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배설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이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식사 후 가볍게 10분간 걷기만 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음식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던 그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식사 후 바로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전통적인 주장과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소화와 흡수에 도움을 준다는 최근 연구가 충돌하죠. 하지만 적어도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육 합성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몸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저 눕거나 앉아만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움직여 보십니까? 식사 후에 작은 습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파 대신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기. 띄우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들이마시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직접 해보기. 이 모든 행동이 근육에게는 지금 단백질이 들어왔으니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필요 없다는 신호가 되어 소중한 단백질이 헛되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식사 후 앉아서 TV를 1시간 본 그룹은 혈액 내 당과 지방이 더 오래 머물렀고 근육 흡수율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습관 하나가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팔 운동이나 상체 스트레칭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물병을 몇 번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줍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식사 후 10분은 근육을 살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오늘 섭취한 단백질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값보다 값싼 운동, 그것이 바로 식사 후 가볍게 걷기입니다. 식사 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TV 리모컨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신고 현관 밖으로 잠시 나가보시겠습니까? 근육은 여러분의 선택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제 근육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잘못된 식사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음식, 바로 탄수화물 과잉입니다. 밥, 빵, 국수.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음식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는 부담스럽다라며 대신 밥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근육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비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호르몬 작용까지 촉진합니다. 즉,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난다는 옛말은 일정 부분 맞지만 과잉 섭취가 반복되면 오히려 근육을 태워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은 단백질 섭취가 많은 그룹에 비해 2년 만에 근육량이 15% 이상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밥, 국수, 빵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탄수화물만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혈당의 착시일 뿐입니다. 잠깐의 에너지가 지나가면 곧 피곤함이 몰려오고 그때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까지 태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종이를 던져 넣으면 금세 사라지듯 근육은 조용히 소모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기력이 더 떨어진다는 주장과 단백질과 지방을 보완하면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위주로 먹는 식사는 근육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심 식탁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끼를 때우는 동안 몸속에서는 근육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탄수화물 과잉이 근육을 해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혈당과 인슐린의 불균형, 근육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2. 체지방 축적 증가, 지방이 늘면 근육 안으로 영양 공급이 더 어려워집니다. 3. 영양 불균형,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근육 재생이 멈춥니다. 특히 국수, 흰쌀밥,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더 위험합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치솟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미밥, 보리밥,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변동이 완만합니다. 따라서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밥은 반 공기, 단백질은 2배.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만큼 단백질을 채우는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탄수화물 과잉이 단순히 근육만 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당 변동이 커지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근육과 혈관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운명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저녁 밥 한 공기를 다 드실 겁니까? 아니면 반 공기에 단백질 반찬을 더하실 겁니까? 이 선택이 10년 뒤에 걸음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함정, 바로 채소만 먹는 건강식의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만 먹는 것이 오히려 근육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는 채소만 먹어야 속이 편하다. 고기는 무겁고 야채가 몸에 더 좋지 않나? 겉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사는 영양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육은 필요한 재료를 받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채소에는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은 노인의 소화를 돕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결국 근육 합성을 멈추게 만들고 하루하루 몸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채식 위주 식단을 하는 고령자가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3년 만에 근육량이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함께 콩두부, 달걀 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배는 가볍게 하지만 근육은 굶주린 상태에 놓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은 빼고 모래와 시멘트만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구조는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단백질 보충 없이는 위험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근감소증 연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단백질 없는 채소 위주 식단은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식탁에서 단백질 반찬은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혹시 밥에 김치, 시금치 무침, 나물 몇 가지로만 끼니를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근육은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육이 무너지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단백질 부족, 근육 합성 중단. 2. 근육 분해, 일상 활동이 점점 힘들어짐. 3. 낙상 골절 위험 증가, 결국 독립생활 위협. 여기서 중요한 건 채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빠진 채소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무침과 함께 두부를 곁들이면 훌륭한 단백질 비타민 세트가 됩니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조금 넣으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소만 먹으면 몸은 가벼워져도 다리는 더 무거워집니다. 몸은 가벼워졌다고 느끼지만 근육이 빠지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채소 반찬과 함께 두부, 콩, 달걀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2. 채소 국이나 찌개에는 고기나 생선을 조금이라도 넣으세요. 3.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단백질 중심으로, 채소는 보조로 두세요.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채소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함께할 때 비로소 채소는 근육의 친구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반찬이 나물 위주라면 작은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더 얹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의 걸음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위협, 바로 짜고 매운 음식이 근육 신호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치, 젓갈, 찌개, 고추장, 양념. 이 4가지가 빠지면 밥상이 허전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짜고 매운 음식들이 근육 건강에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짠 음식부터 살펴봅시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워하고 그 과정에서 세포는 붓습니다. 그런데 근육세포가 부어있는 상태는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근육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육 신호 전달이 둔해지고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근육 경련과 쥐가 나는 빈도가 훨씬 높았고 근육 반응 속도도 늦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트륨이 근육신경을 마비시키듯 방해한다는 뜻이죠. 매운 음식은 어떨까요? 고춧가루, 청양고추, 매운 양념은 순간적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은 위장을 과도하게 흥분시키고 소화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단백질 소화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충분히 먹더라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근육이 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고추 속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량일 때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위와 장을 피로하게 만들어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라는 균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종종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국이나 찌개의 간은 어땠습니까? 매웠습니까? 아니면 적당했습니까? 대부분 원래 먹던 대로라고 대답하시는데 바로 그 익숙한 짠맛과 매운맛이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이 근육을 해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나트륨 과잉, 근육 경련, 신경 반응 저하. 2. 수분 불균형, 근육 기능 약화, 피로감 증가. 3. 위장 자극, 단백질 흡수력 감소, 근육 합성 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고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어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물은 밥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고추 양념 대신 깨나 참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를 줄인 그룹은 줄이지 않은 그룹에 비해 3개월 만에 근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근육이 더 쉽게 회복하고 피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국물 다 드셨습니까? 아니면 절반만 드셨습니까? 그 선택 하나가 내일의 다리 힘, 내일의 보행 속도를 결정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짜고 매운 음식은 근육의 신호를 무디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줄이는 순간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적, 바로 과음과 단 음식이 근육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한 잔쯤 괜찮다는 생각이 근육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은 약이야. 하루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 단 건 뇌에 에너지를 주니까 괜찮아.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는 술과 단 음식이야말로 조용히 몸을 늙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먼저 술을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해독에 집중하느라 근육 합성 신호를 차단해 버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같은 운동과 식사를 해도 술을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이 30% 이상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같은 노력을 해도 술 한 잔이 그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술은 체내 수분을 급격히 빼앗습니다.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은 금세 탈수 상태에 빠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탈수는 곧 근육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단 음식은 어떨까요? 케이크, 과자, 단 음료, 심지어는 달달한 커피까지.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그 결과 몸은 지방을 축적하고 동시에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달콤함의 대가가 근육 노화라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영국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져 낙상 후 회복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고 합니다. 즉, 단 음식을 즐기는 습관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까지 빼앗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적어도 적정량의 레드와인이 항산화 효과를 준다는 연구가 있지요. 하지만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큽니다. 노인의 근육은 이미 합성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주는 억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두 잔쯤 괜찮다는 말,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단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빠른 에너지를 주지만 그 순간 이후 찾아오는 피로와 근육 손상은 훨씬 오래갑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잠깐 화려하게 빛나지만 금세 사라지고 나면 어둠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달달한 간식 대신 삶은 고구마를 드세요. 술잔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이 두 가지 교체만 해도 근육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술잔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단 음료를 드셨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근육세포 수명을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의 근육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음과 단 음식이 근육을 해치는 과정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1. 합성 억제. 근육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 2. 탈수와 피로. 근육 기능이 떨어진다. 3. 지방 축적. 체중은 늘고 근육은 줄어든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술과 단 음식은 근육을 늙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즐거움은 잠깐,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과 근육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과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침을 챙기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근육을 살려냈습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과잉, 채소만 먹는 식사, 짜고 매운 음식, 과음과 단 음식은 근육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는 무엇입니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야말로 근육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만 먹으면 된다, 저것만 피하면 된다는 말에 끌립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수분, 섬유질과 비타민, 적당한 탄수화물과 지방이 서로 손을 맞잡아야만 근육은 온전히 살아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그룹은 10년 후에도 근감소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특별한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의 식탁에서 다양한 영양을 고르게 챙겼을 뿐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단백질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채소와 과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극단은 위험하다. 균형이 답이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드신 식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웠습니까? 극단 아니면 균형.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밥은 반 공기, 대신 두부나 달걀을 하나 더. 2 국은 절반만, 대신 물 한 컵을 더. 3 김치는 덜 짜게, 대신 채소와 생선을 함께. 이 세 가지 단순한 균형이 근육을 10년, 20년 더 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채소 위주의 식단만 고집하셨고 단백질은 부담스럽다고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뎌져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한 건 의외로 식탁에서였습니다. 딸의 권유로 아침마다 두부와 달걀을 챙기고 국은 절반만 먹으며 물을 더 마셨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가 근육을 지켜낸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넘어질 때 뼈를 보호하고 추울 때 천을 지켜주며 마음이 무너질 때조차 버틸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는 사실 내 자신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 공기를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하나 더 올릴 것인지, 국물 대신 물을 더 마실 것인지, 바로 그 작은 선택이 근육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방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숟가락 위에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내 몸은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며 실제로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문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지 몸 자체의 한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개월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식사 후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허벅지 근육 단면적이 평균 7% 증가했고 계단 오르기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졌습니다. 불과 12주 만에 나이 든 근육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시려서 걷기도 힘들다며 늘 집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김치와 밥 위주였고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결심 하나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손자의 권유로 아침마다 달걀을 한 개씩 챙겨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집 앞 골목을 아분만 걸었습니다. 처음엔 무겁고 힘들었지만 2달 후 그분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붙고 무엇보다 스스로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근육의 회복이 단순히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늘 나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의 근육 회복은 제한적이다라는 주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실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완전히 젊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현재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삶의 질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 손을 잡고 마트까지 걸어갈 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지해 집안에서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근육을 회복하는 선택은 결국 독립적인 삶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단백질을 주면 회복하고 수분을 주면 살아나고 움직임을 주면 반응합니다. 그 어떤 약보다도 빨리 보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숟가락을 어떻게 쓰고 식사 후에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곧 내일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살아있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단백질을 하나 얹고 저녁에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식사 후 5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를 일주일, 1개월만 이어가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함께할 작은 실천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습관, 아침 식사를 챙기는 지혜, 수분을 관리하는 방법, 식사 후 작은 움직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탄수화물 과잉, 단백질 없는 채소 식단, 짜고 매운 음식, 술과 단 음식의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어제까지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 해도 오늘부터 달라지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주면 근육은 회복하고 물을 주면 다시 힘을 내고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빠른 보답을 주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고 달걀 하나를 더하는 것, 국물을 덜고 물 한 컵을 더하는 것, 식사 후 5분만 걷는 것, 이 3가지 습관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그 작은 선택을 시작하시면 내일의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뼈를 보호하고 천을 지켜주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도 지탱합니다.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삶의 독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근육이 선물하는 최고의 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근육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가볍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입맛도 없고 대충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65세 이후의 아침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기억을 붙잡아주는 하루의 분수령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의학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아침에 섭취했을 때 저녁에 먹는 것보다 근육 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휴식한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달콤한 빵이나 시리얼 혹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땅에 물 대신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세, 90세 어르신들도 여전히 논밭에서 일하고 걷고 움직입니다. 비밀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두부, 달걀을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반대로 서구권 도시에서는 아침을 건너뛰는 습관이 흔한데 그 결과 근육 감소증이 더 빨리 찾아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선택, 다른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과연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가? 간헐적 단식이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공복 시간이 길면 대사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은 공복에도 근육을 지킬 여유가 있지만 노인의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단식이 아니라 살아남을 근육을 지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때가 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져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되는 날 말입니다. 그때 이미 몸속에서는 근육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니 몸은 스스로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근육이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려주는 아침 식사의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이
이 대화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알사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아침 한 끼부터 몸을 살리는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은 마치 하루를 준비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든 몸은 아침에 깨어날 때 연료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 단백질은 노인의 근육을 지키는 황금 시간대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영양학 연구팀은 동일한 단백질 양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은 그룹과 저녁에만 집중적으로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고르게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근력이 훨씬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즉,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든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아침에 단백질을 먹지 않은 분들은 오전 내내 혈당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점심에 폭식하거나 단 음식을 찾게 되죠. 반면 아침에 달걀 한 개, 두부 한 조각, 견과류 한 줌이라도 챙긴 분들은 점심까지 비교적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근육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의 논쟁은 어떨까요? 일부 학자는 단백질 하루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침이든 저녁이든 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의 노인에게는 이 주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몸은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으니 나누어 먹어야 하고 특히 아침에 우선적으로 챙겨야 근육이 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사이 줄어든 근육을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전에 움직이면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 오르기가 버겁다거나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그 순간 우리 몸은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제 뿌리를 갉아먹듯 우리 몸도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밤새 분해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둘째, 혈당을 안정시켜 오전의 기운을 든든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하루 전체 식사 리듬을 건강하게 잡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국이나 두부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그 결과 같은 80세라도 몸을 고추 쓰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넘긴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허리가 굽고 걷는 속도가 더딥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 10년 뒤에는 큰 격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만약 그냥 빵과 커피였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혹은 견과류 한 줌이라도 충분합니다.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축 자재입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쌓아 올린다면 70세에도 80세에도 든든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는 황금 열쇠입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느냐,
단백질을 챙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은 무너질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실지 지금부터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탁 위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단백질 원천이 무엇일까요? 바로 달걀입니다.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꺼려 하시지만 의학계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달걀의 숨은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그야말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이 아미노산 스코어인데 달걀은 이 점수에서 100점을 받습니다. 그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조립할 때 벽돌처럼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써서 근육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벽돌이 부족해 완벽한 집을 못 짓습니다. 반면 달걀은 필요한 벽돌을 다 갖춘 셈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의 노른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2, 콜린, 루테인 같은 뇌와 눈을 지키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력과 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의 뇌 건강에 달걀 섭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은 달걀 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작은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달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나요? 라는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걀을 하루에 2-3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달걀 섭취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심각한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노인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삶은 달걀, 스크램블, 계란찜, 계란국. 조리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간단하면서도 흡수가 잘 되어 아침에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저녁에 반 개라는 습관을 30년 넘게 지켜왔는데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허리가 곧고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준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먹는 대신 단백질 보충제나 분말을 마셔도 괜찮지 않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달걀은 자연 그대로의 균형 잡힌 단백질과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보충제는 특정 성분만 강화되어 있을 뿐, 달걀이 가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음식의 힘이 보충제보다 더 넓고 깊은 것입니다. 또 하나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혈관 속 지방을 분해하고 뇌세포 막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달걀은 뇌의 영양제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두뇌까지 돌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아침 선택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달걀은 65세 이후 근육을 보호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눈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는 작지만 강력한 알맹이. 오늘 아침 식탁에 달걀 하나를 올리는 선택. 그것이 바로 내일의 젊음을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달걀을 드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고기와 달걀은 단백질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가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느려져서 육류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와 미네랄까지 듬뿍 들어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콩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게 만든 대표적인 음식이지요. 아침에 두부 한 조각 혹은 두유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에 두부 반 모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과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도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즉, 콩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육류 섭취가 적고 콩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서구의학에서도 최근 들어 식물성 단백질이 노인에게 특히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좋지만 과다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관에 기름기를 남깁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서 근육을 지켜줍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성질이 다른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낮아 노인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콩 단백질만으로는 동물성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이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적절히 섞어 먹으면 단백질 퍼즐이 완성됩니다. 즉, 아침에 달걀 1개와 두부 반 모를 함께 드신다면 그날 하루 근육 합성 재료가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두부 요리를 아침에 드신 날은 속이 편안하고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게 유지되지 않았나요? 반대로 빵과 잼으로 아침을 때운 날은 금세 출출하고 간식거리를 찾게 되지 않았나요? 바로 이것이 두부와 콩이 주는 차이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두부와 콩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뼈가 튼튼히 버티는데 꼭 필요합니다. 노인이 넘어져 다치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두부 반 모, 콩나물국 한 그릇을 챙기는 습관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강하는 보험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늘 아침을 두부구이와 된장국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같은 또래보다 훨씬 잘 걷고 등산도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고기는 가끔, 두부는 매일. 그게 제 건강 비밀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콩과 두부는 65세 이후 근육을 지켜주는 회복력 있는 단백질입니다. 소화가 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뼈까지 챙겨줍니다. 내일 아침 밥상 위에 두부 반 모, 콩나물국 혹은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올려보세요.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에서 흔히 단백질만 강조하지만 사실 근육과 혈관을 함께 지켜주는 또 다른 조용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과 통곡물입니다. 이들은 단백질의 보조군이자 혈당과 혈관을 안정시켜 하루 전체 리듬을 붙잡아주는 숨은 주역입니다. 먼저 오트밀을 보겠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을 먹으면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고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흥미롭게도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혈당이 안정되면 근육 단백질이 불필요하게 분해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핀란드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귀리죽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이 지역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혈관이 깨끗하고 근육이 단단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귀리 속 베타글루칸을 꼽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세우는 벽돌이라면 귀리는 그 벽돌을 무너지지 않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는 비유가 딱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통곡물은 어떨까요?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아침에 곁들이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신경과 혈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미량 영양소가 함께 공급되어야 하지요. 통곡물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노인에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특히 당뇨를 가진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탄수화물이 같은 게 아닙니다. 흰빵, 흰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몸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흰빵과 커피로 시작한 날은 금세 허기가 몰려오고 오전 내내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반대로 오트밀이나 현미죽으로 시작한 날은 점심때까지 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적. 바로 이 차이가 통곡물이 주는 힘입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내 좋은 세균을 늘려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그것이 근육으로 이어집니다. 즉, 통곡물은 근육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근육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트밀에 두유와 잘게 썬 사과를 넣어 드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이어간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건강하게 유지되었으며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빵만 먹고 나가면 금세 배가 고팠는데 오트밀은 다르더군요. 점심까지 힘이 유지돼요. 그분의 웃음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트밀과 통곡물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겼다면 꼭 곡물도 곁들여 보세요.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튼튼히 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70대와 80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오트밀 한 그릇 혹은 현미밥 반 공기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 위에 가장 흔히 올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흰빵, 잼, 달콤한 시리얼입니다. 준비하기도 쉽고 맛도 달콤해서 손이 자주 가죠.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이 달콤한 아침이 근육과 혈관에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흰빵과 설탕은 대표적인 고혈당 지수 GI 음식입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집니다.
그 순간 몸속에서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혈당을 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육 합성을 방해하며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몸을 몰고 갑니다. 결국 아침을 달콤하게 시작하면 오전 내내 기운이 빠지고 장기적으로는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리얼 광고에서는 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시중의 대부분 아침 시리얼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일부 어린이용 시리얼의 설탕 함량이 과자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성인, 특히 노인이 매일 이런 시리얼을 먹는다면 근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소량의 설탕은 괜찮지 않냐? 당분은 뇌에 꼭 필요한 에너지인데 너무 제한하는 게 맞냐? 물론 뇌는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양입니다. 통곡물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은 뇌와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흰빵과 설탕처럼 급격히 들어오는 당분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노인의 근육대사를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분의 출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달콤한 빵을 먹고 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두세 시간 지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손끝에 힘이 빠지며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 몸은 안정된 에너지를 원하지만 달콤한 아침은 그 반대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혈관입니다. 잦은 혈당 변동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달콤한 아침이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늘 아침을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드신 결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근육량도 또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권한 첫 번째 변화는 단순했습니다. 흰빵 대신 현미밥과 두부반모. 단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밋밋했는데 몸이 좋아지니 지금은 그게 더 맛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빵과 커피로 시작하시나요? 편하고 익숙하지만 그것이 근육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흰빵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을 지키는 다른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흰빵과 설탕은 달콤하지만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적입니다. 아침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줄을 지킬 수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빵보다 달걀, 잼보다 두부, 시리얼보다 오트밀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을 지키는 진짜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 중 하나가 소시지나 햄이 아닙니까?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구워 먹으면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많은 가정에서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에는 이 가공육이 생각보다 훨씬 큰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과 방부제입니다. 햄 한 장, 소시지 2~3개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관벽에 압력이 커지고 결국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근육을 지키려 아침을 챙긴다 해도 가공육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혈관을 스스로 갉아먹는 셈입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고기를 오래 보존하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발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즉,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시지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노인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고 작은 자극도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가공육을 매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0%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근육 감소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육은 단백질은 제공하지만 동시에 근육을 망가뜨리는 나트륨과 지방, 방부제까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겉은 단백질, 속은 독성인 셈이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가공육도 단백질인데 차라리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동일한 단백질이라도 출처가 중요하다. 소시지와 햄은 단백질의 순수한 벽돌이 아니라 불필요한 독성 물질이 함께 들어있는 벽돌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깨끗한 벽돌을 써야지 부서지기 쉬운 불량 벽돌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아침에 소시지를 먹으면 맛은 있지만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해지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과다한 나트륨과 방부제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근육대사입니다.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많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육이 회복하려면 염증이 가라앉아야 하는데 가공육은 오히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노인의 몸은 조금씩 근육을 잃고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에서 만난 한 66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소시지를 구워 먹는 게 오랫동안 습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근육량은 또래보다 10% 이상 적고 혈압도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소시지를 줄이고 대신 달걀과 두부, 오트밀로 아침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만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아침이 더 든든하고 오후에 덜 피곤해요. 혈압도 안정됐대요. 작은 변화가 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소시지를 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올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이 작은 음식이 사실은 수명을 갉아먹는 칼날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시지와 가공육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위협하는 아침의 덫입니다. 간편하지만 위험하고 달콤하지만 파괴적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냉장고 속 소시지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삶은 달걀, 두부, 현미밥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빵도 밥도 없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많은 분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깬다며 그렇게 하시지만 65세 이후라면 이 습관은 근육과 혈관에 은밀한 타격을 주는 위험한 시작입니다. 먼저 커피 속 카페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육 대사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인만 들어오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저장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커피가 직접 근육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지만 근육을 태워 연료로 쓰게 만드는 조건지를 만드는 것이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침 공복에 커피만 마신 그룹은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오지 않으니 뇌와 근육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오트밀과 달걀을 함께 먹은 후 커피를 마신 그룹은 오히려 기억력과 주의력이 높아졌습니다. 즉,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커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카페인이 적당량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 중요한 건 적당량과 조건입니다. 공복 상태는 노인의 몸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나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즉, 커피의 장점을 살리려면 반드시 음식과 함께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커피만 마신 날, 오전 내내 손발이 떨리거나 괜히 불안감이 밀려온 적, 또 점심 무렵 갑자기 허기가 몰려 폭식을 한 적. 그 순간 몸에서는 혈당이 요동치고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며 위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저녁에는 더 지쳐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칼슘 손실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노인에게 칼슘은 근육 수축과 뼈 건강의 핵심인데 빈속 커피는 이 중요한 자원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근육과 뼈가 동시에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대신 커피 2잔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중은 유지되었지만 근육량은 급격히 줄고 골다공증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두부국이나 달걀과 함께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6개월 뒤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골밀도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커피만 마신 습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커피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달걀이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근육과 뼈, 그리고 혈관의 십년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커피는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도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적이 되고 균형 잡힌 아침과 함께 마시면 친구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피잔 옆에 달걀, 두부, 오트밀을 꼭 올려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육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침은 굶어도 괜찮다. 오히려 속이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라면 이 습관은 근육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굶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간과 지방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 우선적으로 근육이 소모됩니다. 결국 아침을 걸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은 스스로의 근육 자산을 팔아치우는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침을 자주 거르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현저히 줄어 보행 속도가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끼니 하나를 걸은 것이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대사 건강이 좋아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노인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그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10년을 젊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년 일찍 약해지고 싶으십니까? 아침을 걸은 날,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손끝에 힘이 빠지고 계단이 버겁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순간이지요. 또한 공복 아침은 혈당 불안정을 불러옵니다. 점심을 먹을 때까지 오랜 시간 혈당이 낮게 유지되면 몸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 폭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고 체중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최악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르는 노인 그룹에서 비만과 근육 감소증이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에서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습관이었는데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크게 줄어 있었고 골밀도도 낮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작은 두부 반, 모와 달걀 하나라도 드시라고 권했더니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챙기니까 하루가 달라요.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걷는 것도 가볍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 것이지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근육을 지켰는가? 아니면 스스로 무너뜨렸는가?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순간부터 내 몸을 약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공복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루 3끼 중 가장 작은 한 끼라도 그 한 끼가 여러분의 근육과 수명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 단 5분만 투자의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오트밀 한 그릇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침 식사의 힘은 단순히 근육과 혈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 한 끼가 우리의 기억과 감정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하루 종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밤새 단식한 후 아침을 걸으면 뇌는 필요한 연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때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오면 아미노산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천천히 흡수되는 포도당은 뇌세포의 안정적인 연료가 됩니다. 즉, 아침 식사는 뇌의 첫 연료인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여부와 기억력 테스트를 비교했습니다. 아침을 챙긴 그룹은 단어 기억과 집중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걸은 그룹은 단기 기억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쉽게 흐트러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뇌 기능을 눈에 띄게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감정 조절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흰빵과 설탕으로만 시작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기분도 불안정해집니다. 혹시 아침을 대충 먹은 날 괜히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이 깨진 결과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정말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상관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노인이라는 조건입니다. 젊은 사람은 뇌와 몸에 에너지 저장량이 많아 아침을 거르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저장량이 적어 뇌가 훨씬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즉, 노인의 뇌는 아침 식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제가 진료에서 만난 69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자주 깜빡하고 기분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걀과 현미밥, 두유 같은 간단한 아침을 권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밝아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아침 챙기니까 덜 예민해지고 머리가 또렷해졌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내 뇌에 연료를 주었는가? 아니면 비워두었는가? 근육은 물론이고 우리의 기억과 감정까지 아침 한 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침 식사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아침 습관은 5년, 10년 뒤 치매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아침을 챙겨 먹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와 근육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침 식사는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뇌와 감정까지 보호하는 세 겹의 방패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 달걀 하나와 현미밥 반 공기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과 웃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65세 이후에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를 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하는 갈림길입니다. 하나는 대충 빵과 커피로 넘기거나 아예 아침을 건너뛰는 길.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서서히 근육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막으며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오트밀과 통곡물,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아침을 채우는 길.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길은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맑히며 뇌를 또렷하게 합니다. 같은 나이 70세라도 어느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몸의 차이는 10년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나이대 노인을 장기간 추적한 한 유럽 연구에서 아침 단백질 섭취가 꾸준한 그룹은 보행 속도와 근력이 유지되었고 사회활동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반면 아침을 자주 걸은 그룹은 낙상과 골절 위험이 더 높았고 결국 의료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한 끼가 삶의 질과 경제적 부담까지 좌우한 것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침이냐 저녁이냐보다 총 섭취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환자들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루 3끼 중 가장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챙기기 쉬운 끼니가 아침입니다. 특히 노인은 저녁에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결국 아침이 근육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아침을 건너뛰며 편안함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같은 75세 노인 두 분이 외래에 들어오십니다. 한 분은 등허리가 꼿꼿하고 걷는 발걸음이 단단합니다. 다른 한 분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숨이 가빠 보입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작은 습관, 특히 아침 식사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도 몸은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일 아침을 달걀과 두부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 한 잔으로 끝낼 것인가? 이 작은 갈림길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기억을 보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은 지금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후 아침 식사의 숨겨진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이 살아나고, 두부와 콩은 뼈와 혈관을 지켜주며, 오트밀과 통곡물은 뇌와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로 흰빵, 설탕, 가공육, 빈속 커피,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은 근육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침을 대충 먹을래,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익숙한 습관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자. 오늘부터 달걀 하나라도 챙기자 라고 결심할 것인가? 미래를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아침부터의 작은 결심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꾸준히 아침을 챙기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곧고 표정이 밝으며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소홀히 하신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질병에도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단백질이 공급되면 합성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따라오면 힘줄이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언젠가로 미루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뒤, 6개월 뒤 전혀 다른 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은 반드시 달걀을 먹겠습니다. 이제부터 두유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약속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도 여러분의 댓글과 참여 덕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근육은 회복되고 혈관은 맑아지고 기억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함께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한 끼가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